안녕하세요, 인사이트 IT입니다. 저는 갤럭시 Z 폴드 7을 메인 회선으로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폴드 7을 구매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출시될 폴드 8이 정말 역대급 스펙으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유출된 정보를 토대로 폴드 8을 기다려야 할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주름 개선. 폴더블을 써본 분이라면 대부분 공감하시는 포인트가 펼쳤을 때 화면 한가운데에 있는 주름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시선을 꽤 끕니다. 특히 문서를 읽거나 밝은 배경의 웹페이지를 볼 때 그 주름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면서 시각적인 단절감이 생기죠. 폴더블을 쓰다가 일반 바형 스마트폰으로 바꾸면 평평하고 말끔해진 디스플레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폴더블의 가장 큰 미관상 약점으로 꼽히는 이 주름이 폴드 8에서는 이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다고 알려진 레이저 드릴링 힌지 구조는 접히는 부분의 장력을 균등하게 분산시키고 패널이 눌리는 압력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주름이 없어지면 사진이나 문서를 볼 때 불편함도 줄어들고 영상 시청 시에 자글자글한 반사도 덜해지며 터치 앤 드래그를 할 때에도 가운데 주름에 손이 걸리는 일이 없게 되겠죠. 때문에 지금까지 새로운 폴더블이 출시될 때마다 항상 주름이 줄어들었는지가 중요 관심사였는데 이번 폴드 8에서는 드디어 주름이 없어지는 수준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돌아온 S펜. 폴드 7에서 빠진 기능 중 가장 아쉬웠던 게 바로 S펜이죠. 폴드 3부터 지원된 S펜은 폴드 6까지 지원을 해왔지만 두께가 드라마틱하게 슬림해진 폴드 7부터는 내부 설계를 개편하면서 두께를 줄이기 위해 S펜을 인식하는 디지타이저 센서가 빠졌습니다. 저도 울트라에서 폴드 7으로 기변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S펜이었어요. 그런데 폴드 8은 다시 S펜이 돌아오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의 두께 때문에 빠졌던 디지타이저 센서 대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패널 두께 증가 없이도 S펜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S펜이 그리웠던 분들에게 정말 환영할 만한 소식이죠. 저도 폴드 7을 쓰면서 두께는 너무 만족스러웠는데 암만 그래도 미니 태블릿을 지향하는 기기인데 스타일러스 펜이 빠진 점이 못내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S펜이 추가된다면 삼성 노트를 활용해 간단한 메모를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면으로 PDF 문서를 보면서 밑줄과 주석을 달거나 더 자세하게 사진을 편집하고 영상 타임라인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기존의 폴드 7이 이 부분이 참 아쉬웠거든요. 메인 디스플레이의 대화면을 생산성에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콘텐츠 소비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S펜의 재도입을 통해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배터리 용량 확대. 폴드 7의 배터리 용량은 4400mAh였습니다. 이게 사실 폴드 3 시절부터 계속 고정된 용량이라서 폴드 유저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죠. 폴드가 대화면이다 보니까 펼쳐놓고 쓰다 보면 배터리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폴드 8에서는 5000mAh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갤럭시 S25 울트라의 배터리 용량도 5000mAh라서 이제야 플래그십에 걸맞은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동영상 시청시간 기준으로는 기존의 24시간에서 실제 사용시간이 3-4시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AP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증가는 어느 정도 체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고속 충전의 도입 여부인데요. 기존에는 유선으로 최대 25W 고속 충전까지만 되어서 충전기를 꼽아두어도 완충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5000mAh 용량이 된다면 울트라처럼 45W 초고속 충전까지는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네 번째는 화면 비율 변경입니다. 폴드 7의 외부 화면이 이전보다 넓어지긴 했지만 다른 갤럭시 S 시리즈나 아이폰에 비해서는 여전히 좁죠. 화면 비율은 21:9로 아이폰과 비교해보면 위아래로 훨씬 더 길쭉해요. 참고로 아이폰은 19.5:9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펼친 화면을 보면 더 어색한데요. 10:9 비율이 되어서 여전히 가로보다 세로가 더 긴 비율입니다. 이게 불편했던 게 저는 보통 유튜브를 전체 화면으로 볼 때 폴드를 펼치거든요. 근데 좌우로 펼쳤을 때 화면이 가장 크게 되는 게 아니라 펼치고 90도 옆으로 돌려야 전체 화면이 제일 커집니다. 저는 이게 못내 불편했는데 다음 세대에는 이 부분을 개선해서 좌우 비율이 더 넓어진 모델도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펼쳤을 때는 18:18의 1:1 정사각형 비율이 되고 반으로 접었을 때의 커버 화면은 18:9로 기존보다 좀 더 와이드한 커버 화면이 될 것 같은데요. 커버 화면에서 쿼티 키보드 타이핑도 한결 편해질 것 같고 화면을 돌리면 바로 정방향의 메인 디스플레이가 나오므로 굳이 좌우로 돌릴 필요도 없게 될 것 같네요. 다섯 번째, 애플 폴더블과의 경쟁. 마지막은 출시 시점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바로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2026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삼성은 그에 맞서 기술 완성도를 극대화한 폴드 8으로 맞대응하게 될 것 같고요. 때문에 2026년의 폴드 8은 단순히 세대 교체 모델이 아니라 삼성의 폴더블 기술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기획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요. 제품의 단가나 신뢰성 그리고 이익률에 맞춰서 최적화된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적당히 팔릴 것만 같으면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오래되더라도 안전한 부품들로 채워서 제품을 구성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애플이 폴더블에 처음으로 출전하는 시기다 보니 삼성은 폴더블 1위로서의 품격과 우위를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는 입장이죠. 그러다 보니 다소 무리해서라도 새로운 기술을 적극 수용해서 이번 폴드 8에 도입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돼요. 올해 공개된 트라이 폴더블 폰도 이런 기술 보여주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이처럼 삼성의 요새 행보가 매우 공격적이라서 내년에 폴더블 시장은 상당히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네요. 여기까지 갤럭시 Z 폴드 7을 넘기고 폴드 8을 기다려야 할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폼팩터의 두께와 무게는 폴드 7에서 거의 완성이 된 것 같고요. 내년에는 가운데 주름의 제거와 S펜의 재도입, 그리고 배터리 용량의 증가, 화면 비율의 변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애플의 폴더블 진출에 따른 삼성의 공격적인 대응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역대급 폴더블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폴더블이 매년 8월에 공개가 되니까 앞으로 9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번 폴드 7을 통해서 대형 폴더블 폰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최종 완성형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의 폴더블 폰을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 IT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